안녕하세요. 김민정 영문법 브이로그의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English verb part 1인데요. 이제 영어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동사도 우리나라의 동사는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speaking English, 이제 영어 회화를 하실 때나 이렇게 이제 구사하실 때, 영어를 구사하실 때 좀 동사를 쓰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동사에 대해서,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말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동사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영어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tive English verbs라고 나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head hurts라고는 잘 안 하고 I have a headache라고는 잘 표현을 해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hurt 하면 아프다라는 뜻인데 이런 거보다는 I have a headache. 나는 갖고 있어요. 두통을 좀 주체적이고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또 aggressive하게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Richard made his feeling known clearly. 리차드는 만들었어요. 그의 감정을 알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었어요. clearly. 이제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좀 능동적인 표현이죠. 그다음에 just looking around at all my stuff made me stressed. 그냥 둘러보는 거, 내 모든 물건을 둘러보는 것이 made me, 나를 만들었어요. stressed.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좀 스트레스풀하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뭐를 만들었어요. 뭐 어떤 감정 표현도 이렇게 made, make라는 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좀 액티브하게 좀 표현하는 거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이게 영어 동사는. 그래서 이제 첫째 번 영문법 브이로그에 말씀드렸듯이 영어권 민족은 좀 유목민족이고 저희 나라는 이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이제 초원에 풀을 먹이면서 풀을 먹이고 나서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사 안 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aggressive는 이제 공격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보다는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좀 정적이죠. 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또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정적이지만은 여기 있는 양과 소나 어떤 염소가 다 풀을 먹으면 무조건 빨리 이사를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어 동사도 우리나라 말의 동사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좀 다르죠. 그래서 영어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이제 럭비인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저렇게 막 공격적인 복장을 즐겨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나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어깨가에 뭐 어떤 보호대가 가득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보호대가 많이 들어가 있죠. 좀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이런 걸 참 즐깁니다. 이렇게 즐기고 아주 열광하지요. 미식 축구. 그래서 좀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조상님들의 어떤 취미생활은 바둑이나 장기, 좀 정적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영어 동사를 배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저는 lexico.com, 이제 옥스퍼드 딕셔너리거든요. 잉글리시 딕셔너리인데 영어 영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go라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go.
finish가 아니고 잠시만요. 이제 go라는 단어를 치시면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go라는 단어에 1, 1.1, 1.2, 1.3, 1.4, 1.5, 1.6, 1.7, 1.8, 2, 2.1 막 뜻이 너무 많죠. 거의 go라는 단어는 거의 11 뜻이 한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다라는 뜻만이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go. 이상하다. 그죠? 왜 가다라는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 동사에는 동사 하나에 11가지 뜻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굉장히 이런 복장을 즐기는, 이런 공격적인 복장을 좀 즐겨요. 즐기기 때문에 영어 동사 하나에도 고면은 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영영사전이나 영한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단어에 11가지 뜻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그게 뭐 어때? 그게 왜 이상해? 라는 입장입니다. 이 영어권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단어 하나에 go라는 단어 하나에 그 뜻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에 11가지 뜻 있으면 어때? 그게 왜 이상해?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받아들이실 때 이게 가장 좀 어려우세요. 아니 영어 동사의 뜻을 외우려고 봤는데 동사 하나의 뜻이 막 11가지인 것도 있고 또 너무 다른 뜻 뭐 4, 5가지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한 단어에 가다라는 동사에는 가다라는 뜻 하나밖에 없잖아요. 좀 정적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적인 민족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bring and take라는 동사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bring 하면은 이제 가져오다, take 하면은 가져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는 bring이죠. 가져오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어디론가 가는 거는 take, 가져가다죠. 그래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동사 bring, take죠. 그래서 근데 우리말은 이러한 이동성을 드러내는 동사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가져오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는 동사 2개를 붙여서 얘기해야 돼요. 갖다 플러스 오다. 그러니까 가지고. 근데 한번 가지고 이게 가진다는 거죠. 가지다라는 동사 그리고 이제 오다라는 동사를 합쳐야 bring이라는 동사가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bring이라는 동사 안에 2가지 액션이 있는 거죠. 2가지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가지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동사면은 동사 하나에 움직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면 2개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액티브해요. 동사가 bring 하면은 갖고 오다 2가지의 동작을 같이 갖고 있는 동사예요. bring 가지고 오다. take는 이렇게 우선은 갖고서 이제 가다 그죠? 갖고 가다 이제 take. 그래서 우리말에 이러한 이동성을 드러내는 이제 동사가 드물다. lend, borrow죠. 이것도 이제 lend는 빌려주다, borrow는 빌려오다. 그죠? 좀 이게 이동성, 어떤 mobility, 이동성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 편이고 우리나라 동사보다는 굉장히 좀 액티브합니다. 좀 활동적이라서. 그래서 한번 또 다른 동사를 볼까요? 그래서 영어는 이동성이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품사가 또한 자유롭게 이동하는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Milk is rich in nutrients. 우유란 뜻이죠. 우유는 풍부합니다. In nutrients, 영양소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근데 I milked the cow. 나는 우유를 짰어요. 이제 소 우유를 짰어요. 그래서 milk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우유를 짜다. 선생님 그럼 너무 이상하네요. 아니 milk가 우유라는 명사 뜻도 되고 우유를 짜다라는 뜻도 되나요? 네, 근데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기 보시면은 이동성이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품사가 또한 자유롭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밀크가 명사도 되고, 그러니까 밀크 뜻이 우유도 되고 우유를 짜다도 돼요. 이제 컬러도 마찬가지로 색깔도 되고 색칠하다도 됩니다. 코치도 마찬가지로 그 코치도 되고 코치하다, 감독하다라는 뜻도 되고, 컷은 이제 이렇게 잘린 상처를 컷이라고 하는데 또 자르다라는 뜻도 돼요. 버는 이제 화상이라는 뜻도 되고 태우다라는 뜻도 되고, 쿨은 이제 차가운이라는 뜻도 되고 차갑게 하다라는 동사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웜은 따뜻한이라는 뜻도 되고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시면 약간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우리말은 정착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 밀크라는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우유라는 단어 하나에 우유라는 뜻만 있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밀크 하나에 우유라는 뜻도 있고 우유를 짜다라는 뜻도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 여기도 보면 colored가 색깔이라는 뜻도 있지만 색깔을 칠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정착 지향적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라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이제 밀크라는 단어가 우유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우유를 짜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좀 정적인 민족이라. 그죠? 그래서 밀크라는 한 단어가 어떤 우유라는 명사. 그죠? 근데 또 우유를 짜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 동양 사람, 좀 정적인 사람들은 좀 체질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니 왜 밀크라는 단어 하나를 우유를 짜다라는 뜻도 되고 우유라는 뜻으로 쓰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돼? 좀 공격적입니다. 아주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가 이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문을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들어서 보면 I sometimes walk to school. I will walk you home. 그래서 이제 walk라는 동사에도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굉장히 다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 sometimes walk to school. 나는 때때로 걸어요 학교까지.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walk라는 동사가 걷다. 근데 I will walk you home. 근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walk는 걸어서 데려다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alk라는 동사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걷다라는 뜻도 있고 걸어서 데려다 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사라는 거는 무브먼트를 표현하는 단어죠. 근데 이 영어권 사람들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걸어 다니는 무브먼트 속에 그냥 내가 스스로 걷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걸어서 데려다 준다는 그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생각을 하는 게 그냥 walk는 그냥 걷다라는 뜻만 있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I sometimes walk to school. 나는 때때로 걸어요. to school. 학교까지. I will walk you home. 나는 걸어서 너를 데려다 줄게. 그래서 걸어서 데려다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walk에. Jade danced with Jay. Jade는 춤을 췄어요. Jay와 함께. Jade danced a doll. 여기서 dance는 춤추게 했어요. 인형. 그러니까 dance라는 동사에는
그냥 춤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춤추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댄스라는 동사에는 그 영어권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그런 무브먼트 안에는 그 동작 안에는 그냥 춤을 지 스스로 추는 게 있고 또 누군가를 추게 하는 동작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춤추는 동작 속에는 그 춤추는 그 무브먼트 속에는 내가 스스로 춤추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댄스라는 어떤 이 동사 댄스를 이게 영환사전이나 영영사전으로 찾아보시면은 확실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스스로 춤추다라는 뜻도 있고 춤추게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은 근데 이제 한 동사에 이렇게 걷다, 걸어서 데려다 주다, 춤추다, 춤추게 만들다. 이게 좀 이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게 좀 어렵죠. I can drive. 나는 운전할 수 있어. I will drive you home. 운전해서 바래다 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drive. 그래서 이제 영드나 미드에 참 많이 나오죠. I will drive you home. 너 뭐뭐를 운전해서 바래다 주다 라는 뜻도 있고 운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동사를 외우실 때 참 어려운 게 drive를 그냥 운전하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운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운전해서 바래다 주다 라는 뜻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영어권 사람들 아주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drive라는 이제 무브먼트 속에는 운전하는 동작도 있고 누구를 운전해서 바래다 주는 동작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drive라는 동사가. 그래서 drive는 운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운전해서 바래다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The rain has stopped. 그러니까 비가 멈췄어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시면은 stop이 또 뭐뭐를 멈추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를 멈추게 하다. I stopped the fight. 나는 멈추게 했어 싸움을. 그죠? 멈추다, 그러니까 스스로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stop이 뭐뭐를 멈추게 하다. 그러니까 이 stop이라는 동작에는 스스로 멈추다라는 동작도 있고 누군가를 멈추게 하다라는 동작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op이라는 동사에는 뜻이 두 개예요. 멈추다, 뭐뭐를 멈추게 하다. 그죠? Don't worry,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걱정하지 마. Don't worry me. 나를 걱정시키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worry라는 동사는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구를 걱정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worry라는 이 동사에. worry라는 이 동작 안에는 내가 스스로 걱정하는 것도 있고 누군가를 막 걱정시키는 거. 그것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rry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marry가 결혼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arry라는 동사를 외우실 때는 결혼하다라고도 외워주시고 결혼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는 게 이제 영어 동사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cost는 비용을 들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에 앞서서 우선 그 다음 거 감정 동사를 볼게요. 이제 영어에서 있어서 감정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more이라는 이제 동사를 아시죠? 근데 얘는 지루하다라는 뜻이 없고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깐깐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죠. 지루한 감정이 들었다는 동사인데 내가 스스로 지루해지진 않죠. 뭔가 자극이 외부의 자극이 왔기 때문에 지루해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원인도 없이 지루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bore라는 동사는 지루하다라는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bore라는 동사를 지루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confuse,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뜻이지 헷갈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내 스스로 누군가가 나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스스로 헷갈린 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다라는 뜻만 있고 convince도 설득하다라는 뜻은 없고 설득시키다라는 뜻만 있고 그 다음에 defeat도 패배하다라는 뜻은 없고 패배시키다 그죠? delight는 기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쁘게 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기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쁘다라는 뜻이 없거든요. delight, please 하면은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극도 없이 스스로 기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감정, 그죠? 그죠? 그 다음에 disappoint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런 자극도 없는데 실망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기 때문에 실망시키다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감정 동사를 이렇게 외우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지 설득시키다, 패배시키다 요것도 좀 아주 요 뜻밖에 없거든요. convince는 설득시키다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defeat도 패배시키다라는 뜻밖에 없고 그 다음에 fright는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없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한이나 영영사전 찾으신 무섭게 만들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극 없이 스스로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게 만들다라는 뜻만 있고 relieve도 안심하다라는 뜻은 없고 안심시키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satisfy도 만족하다라는 뜻은 절대로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 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영어 감정 동사가 만족시키다라는 뜻만 있어요. satisfy. surprise는 놀라다라는 뜻이 없고 놀라게 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자극이 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아주 깐깐하고 그러기 때문에 surprise라는 동사는 놀라다라는 뜻이 없고 놀라게 하다라는 뜻만 있죠. 그 다음에 tire는 지치다라는 뜻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게 하다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외우시고 근데 이제 좀 특이하죠. 감정 동사가 요런 뜻은 없고 요 뜻만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감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자극 없이 누가 나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자극 없이 그냥 지루할 수 없다는 그런 좀 공격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영어 동사도 이렇게 감정 동사에 있어서는 이런 공격적인 뜻만 갖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뜻만. 그래서 요거 외우는 게 좀 어려우시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단어 시험을 보면 이 감정 동사 뜻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bore 하면 지루하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딱 틀리시는 거예요. 지루하다가 아니고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disappoint도 마찬가지로 실망하다라는 뜻이 없고 실망시키다 라는 뜻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동사의 특성 파트 1을 이제 했는데 또 이어서 또 영어 동사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어 동사의 특성 파트 2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